드디어 달팽이를 따라잡은 늦반딧불이 애벌레. 달팽이 껍데기 위로 올라타더니 기회를 엿보다가 독침으로 찌르며 공격합니다. 달팽이가 몸부림쳐보지만 소용없습니다. 배 끝에 있는 흙반으로 단단히 밀착해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요. 이번에는 거품을 내며 방어를 해보지만 역시 늦었습니다. 늦반딧불이 애벌레의 독이 이미 퍼지기 시작했을 테니까요. 완벽한 달팽이 사냥꾼의 모습. 늦반딧불이 애벌레의 반전입니다. 늦반딧불이 애벌레가 성공을 확신한 듯 여유를 부립니다. 그렇게 잠시 호흡을 고른 후 마치 체조 선수 같은 유연한 동작으로 먹이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늦반딧불이 애벌레는 껍데기 속에 숨은 달팽이들의 살을 속속들이 파먹을 정도로 육식 마니아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죠. 밤이 되면 빛을 내는 또 다른 존재, 늦반딧불이 암컷입니다. 날개가 태화해 흔적만 남았죠. 늦반딧불이는 어른벌레가 되면 애벌레 시절의 육식을 즐기는 공격적인 성향은 사라집니다. 이슬 한 방울이면 충분하죠. 수컷은 암컷과 달리 흑갈색 날개가 있습니다. 여름밤 하늘에서 반짝이는 불빛은 반딧불이 수컷이 내는 빛이죠. 날개가 없는 암컷은 땅에서 불빛을 보내죠. 그 불빛을 보고 서로 짝을 찾습니다. 빛으로 맺어진 인연. 어두운 밤을 밝히는 반딧불은 낭만적인 세레나데일 수도 있지만 사냥감을 찾는 애벌레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곤충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알고 나면 자연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습지에서 살아가는 곤충들에게 개구리는 무서운 포식자입니다. 특히 잠자리에게는 위협적이죠. 알을 낳으려고 수면에 내려앉는 순간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먹잇감에 접근하는 개구리. 알을 낳고 있는 왕 잠자리 한 쌍도 공격의 대상이죠. 개구리 사냥 성공률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운이 없을 뿐. 그렇다고 포기할 녀석이 아니죠. 금세 새로운 먹잇감을 포착했습니다. 물속에서 기회를 노리다가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뒷다리를 이용한 점프력으로 몸을 날려 먹이를 낚아챕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날렵한 사냥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죠. 더 크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자연의 법칙. 그런데 밀리미터의 세계에서는 간혹 반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로 야심한 시간에 일어나죠. 해가 지면 사냥 활동을 접고 휴식을 취하는 개구리. 이 순간을 노리는 포식자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포식자. (20mm) 정도 되는 큰 노랑태 먼지벌레입니다. 몸에 노랑태가 둘러져 있어 큰 노랑태 먼지벌레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낮에는 썩은 나뭇잎이나 돌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밤이 되면 움직이는 야행성 곤충이죠. 큰 노랑태 먼지벌레는 상상할 수 없는 사냥감을 노립니다. 바로 개구리. 사실 큰 노랑태 먼지벌레는 개구리, 두꺼비와 같은 양서류를 공격하는 양서류 전문 사냥꾼입니다. 이 작은 곤충은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개구리를 어떻게 사냥할 수 있는 걸까요? 큰 노랑태 먼지벌레는 개구리를 한 번 물면 1, 2분 내 등 부분을 집중 공격합니다. 다리로 뻗은 근육과 신경 조직을 파괴하는 전략. 개구리의 강점이자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냥꾼입니다. 추진력을 잃은 개구리는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밤이 되면 포식자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는 개구리. 그 개구리를 잡을 수 있는 큰 노랑태 먼지벌레의 외형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길고 빠른 다리. 둘째, 뾰족한 턱. 큰 노랑태 먼지벌레의 주먹이죠. 한 번 물면 단단한 등 근육을 순식간에 절단할 만큼 강력하고 치명적입니다.
사냥에 성공한 큰 노랑태 먼지벌레는 날카로운 턱으로 살점을 먹기 좋게 자랍니다. 그리고 잡은 먹이는 등딱지가 벌어질 정도로 많이 먹습니다. 개구리를 사냥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고기 냄새에 이끌려 찾아오는 이성과 짝짓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녀석들도 만찬에 끼어듭니다. 이제 개구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곤충들의 세계에는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땅에서 얼굴을 내미는 애벌레.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이 녀석은 큰 노랑태 먼지벌레의 애벌레입니다. (4mm) 정도 되는 작은 몸집. 하지만 양서리 전문 사냥꾼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큰 노랑태 먼지벌레의 애벌레도 본능적으로 개구리를 쳤습니다. 이 작은 녀석이 종종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하죠. 겁도 없이 개구리에게 다가가더니 개구리의 다리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 근성은 어른 벌레에 뒤지지 않습니다. 갈고리처럼 휜 뾰족한 턱. 큰 노랑태 먼지벌레 가문의 후계자답습니다. 녀석은 개구리의 다리나 가슴에 달라붙어 체액을 빨아먹으며 성장합니다. 이 작은 애벌레는 3번의 탈피를 거쳐 성충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신보다 큰 양서리를 사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곤충은 작다고 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연이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계절, 봄입니다. 곤충들의 작은 세계는 생존 경쟁으로 치열해집니다. 짧은 다리, 긴 몸통. 봄이 되면 땅 밖으로 나오는 이 녀석들은 남가뢰입니다. 예전엔 논두렁 밭두렁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요즘은 환경이 잘 보존된 곳에서만 볼 수 있죠. 생긴 모습과는 다르게 어른벌레 떼에는 풀만 먹는 초식성입니다. 이 녀석은 홍날개입니다. 짝짓기철이 되면 홍날개 수컷은 남가래 뒤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집요합니다. 한참 실랑이 끝에 남가래 등딱지를 물었습니다.
남과래를 자극하면 나오는 칸타리딘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독성 물질로 알려진 칸타리딘. 녀석이 이렇게 필사적인 이유는 칸타리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을 암컷을 유혹하는 데 쓰려는 것입니다. 칸타리딘은 다른 곤충에겐 독성문이지만 홍날개의 생존엔 중요한 물질인 것입니다. 두 마리 중 몸집이 작은 녀석이 남갈의 수컷입니다. 수컷은 더듬이가 갈고리 형태로 휜 것이 특징. 휜 더듬이는 짝짓기 할 때 유용하게 쓰이죠. 수컷의 구애는 섬세합니다. 휜 더듬이로 구애를 한 후 암컷이 받아들이면 짝짓기가 이루어지죠. 짝짓기를 마친 암컷은 털을 고르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고된 작업은 서너 시간 계속되고 굴이 완성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 5,000개 정도의 많은 알을 낳습니다. 이제 3주 후면 새 생명이 탄생할 것입니다. 들에는 꽃들로 넘쳐나고 꽃을 찾는 곤충들에게는 바쁜 계절입니다. 엉겅퀴 꽃에도 작은 곤충들로 가득합니다. 나비가 꽃에 앉자 작은 녀석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이 녀석들이 남괄의 애벌레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굴에서 빠져나온 남괄의 애벌레들. 본능적으로 주변의 꽃대와 풀을 찾아 높은 곳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꽃이 아닌 풀잎 끝에 다다른 남괄의 애벌레들. 서로서로 뭉치기 시작하고 아예 처음부터 꽃 위로 올라온 녀석들은 운이 좋은 편입니다. 마치 꽃의 일부처럼 보이는 남괄의 애벌레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꽃을 찾는 곤충들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꽃이 아닌 곳에 뭉쳐있는 애벌레들. 꽃등의 날개짓에 반응을 합니다. 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남괄의 애벌레들이 꽃처럼 의태를 하는 이유는 꿀과 꽃가루를 얻으려고 찾아오는 곤충들에게 전적으로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소를 선택한 애벌레들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녀석들의 운명은 하늘소와 같이 할 것입니다. 남괄의 애벌레들이 기다리는 곤충은 오직 뒤형벌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뒤형벌이 찾아왔습니다. 이 녀석은 뒤형벌의 한 종류인 호박벌입니다. 남괄의 애벌레들이 기다렸다는 듯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털복숭이 호박벌을 움켜잡은 애벌레들은 털 깊숙이 파고듭니다. 남괄의 암컷이 수천 개의 알을 낳는 이유는 애벌레들이 호박벌과 같은 뒤형벌을 선택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목과 배를 파고든 애벌레들 때문에 발작까지 일으키지만 잠시 뒤 꽃가루와 꿀을 따며 임무를 다합니다. 남걸의 애벌레들이 덕지덕지부터 무거워진 몸. 그래도 집으로 향합니다. 호박벌은 지금 적군을 자신의 왕국으로 안내하는 중입니다. 호박벌은 두더지나 들쥐가 버린 굴을 이용해 집을 짓습니다. 무사히 안착한 호박벌. 지금 자신의 왕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불청객을 털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남갈의 애벌레의 본격적인 생존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남갈의 애벌레들은 호박벌의 알과 화분을 훔쳐 먹으며 생존할 것입니다. 때로는 뒤형벌에게 밟히거나 잡혀먹힐 수도 있지만 일단 살아남으면 애벌레 한 마리는 파괴적인 존재가 됩니다. 호박벌의 애벌레까지 먹어치우고 살아남아 이듬해 봄, 이 왕국을 버리고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 지구에 존재하는 곤충은 약 90만 종. 그만큼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계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위. 마치 곰팡이처럼 보이는 이끼 틈에서 한 생명이 움직입니다. 척박한 환경에 적응한 이 녀석은 검은줄 꼬마 밤나방 애벌레입니다. 이끼를 먹으며 자라는 애벌레. 이끼와 닮아서 포식자들이 찾기 힘들 것입니다. 몸 길이가 10mm 정도 되는 돌점도 이끼 속에 숨어봅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은 없죠. 이끼 틈에 몸을 숨긴 채로 안전을 꿈꾸며 찾아오는 곤충들을 노리는 이 녀석. 일명 이끼 개미 귀신이라고 불리는 에알락 명주 잠자리 애벌레입니다. 몸 길이 7, 8mm 정도로 작지만 이끼 바위에서 최상의 포식자입니다. 이끼 개미 귀신은 위장술의 귀재입니다. 그동안 곤충 전문가들도 찾지 못했을 정도로 완벽한 위장술을 자랑하죠. 이 녀석도 이끼를 닮아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개미 귀신과 비교해보면 사는 곳만 다를 뿐 두 녀석의 생김새는 비슷합니다. 모래에 적응한 이 녀석은 고깔 모양의 함정을 파고 개미를 사냥하는 개미 귀신. 개미 귀신이 만들어 놓은 함정은 개미 지옥으로 불립니다.
일단 함정에 걸려들면 쉽게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모래를 활용하는 개미 귀신처럼 이끼 개미 귀신도 이끼라는 주변 환경을 이용해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이끼가 낀 바위 틈에 조용히 숨어서 먹잇감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사냥을 하죠. 드디어 사냥감이 나타났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사냥에 성공하지 못하면 한자리에서 집게 모양의 턱을 벌린 채로 몇 날 며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먹잇감은 이끼 바위에 살고 있는 작은 곤충들. 검은줄 꼬마 밤나방에 애벌레가 걸려들었습니다. 위장을 하고 있는 이끼 개미 귀신의 등을 넘는 순간 사냥이 시작됩니다. 이끼 개미 귀신의 주무기는 집게처럼 생긴 뾰족한 한 쌍의 턱. 잡은 먹이에 가늘고 뾰족한 턱을 깊숙이 박아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이끼 바위에 거꾸로 매달려 오랜만에 잡은 먹이로 허기를 달랩니다. 또다시 잠복. 또 다른 먹잇감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돌점. 재빠른 돌점도 이끼 개미 귀신의 먹잇감일 뿐입니다. 이끼 개미 귀신의 위장술은 공격 전략인 동시에 방어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끼 위에서 무사히 애벌레 시기를 보낸 이끼 개미 귀신. 애알락 명주 잠자리 애벌레는 고치를 틀고 변신을 준비합니다. 이제 3, 4주 후면 가면을 벗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변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고치에서 나오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어떤 방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는 것만이 최선이죠. 녀석은 바위에 다리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날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변신. 이 녀석이 애알락 명주 잠자리입니다. 지금은 전략적으로 완벽한 이끼 바위를 떠나지만 살아남아 고향이자 사냥터인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7월) 공기가 뜨거워지면
홍다리 조롱박벌은 나타납니다. 잔풀로 덮인 평지에서 살아가는 녀석. 홍다리 조롱박벌의 생존 전략은 땅굴, 터널을 파는 것입니다. 이름처럼 붉은 다리를 이용해 맨 땅을 파내려가죠. 앞다리로 흙을 움켜잡은 모양을 보면 땅굴 파기의 달인답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땅굴은 새끼를 기르는 육아방과 애벌레의 먹이를 저장하는 저온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홍다리 조롱박벌의 굴 주변에는 이런 습성을 눈치챈 불청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모든 공사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이 녀석, 기생파리입니다. 홍다리 조롱박벌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굴 주변까지 꼼꼼하게 염탐을 합니다. 김새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풀잎에 숨어 지켜봅니다. 홍다리 조롱박벌의 터널 공사는 대개 한나절 정도 걸립니다. 공사를 마치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흙으로 위장하는 것도 잊지 않죠. 이제 새끼를 위한 먹이 사냥을 나설 차례입니다. 여기 사냥감이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홍다리 조롱박벌은 메뚜기 무리, 그 중에서도 배짱이를 주로 사냥합니다. 먹잇감을 발견하면 곤충학자 파브르도 인정한 정교한 마취술로 침을 놓아 산채로 마비시킵니다. 배짱이는 홍다리 조롱박벌 애벌레들의 일용할 양식이 될 것입니다. 한 굴에 알 하나를 낳고 먹성 좋은 새끼를 위해 배짱이 67마리 정도 넣어둡니다. 굴파기에 정신없는 사이 이번에도 개미가 나타났습니다. 먹잇감 냄새를 맡은 개미가 겁도 없이 배짱이를 도둑질해 갑니다. 물론 공짜를 바라던 개미의 계획은 금세 발각되고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생파리는 이 과정을 줄곧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홍다리 조롱박벌이 배짱이를 굴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순간 잽싸게 날아와 자신의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이제 굴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취된 배짱이를 홍다리 조롱박벌 애벌레가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파리 새끼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생파리 새끼들은 배짱이와 홍다리 조롱박벌 애벌레까지 먹어치울 것입니다. 결국엔 기생파리 새끼만 살아남겠죠.
이런 사정을 모르는 홍다리 조롱박발은 굴의 입구를 꼼꼼하게 막아버립니다. 인간이 보기엔 가혹해 보이지만 이 또한 기생파리의 생존 전략인 것입니다. 메마른 나뭇가지를 적셔주는 빗줄기처럼 빗방울 하나가 곤충들에게도 소중합니다. 물방울에 모인 개미들은 마스무라 꼬리치레 개미입니다. 꼬리를 쳐드는 습성이 있어서 꼬리치레 개미라는 이름이 붙었죠. 5mm 정도 되는 이 개미들은 마른 풀과 나무 속에 왕국을 짓습니다. 그런데 개미가 다니는 길목에 정체불명의 알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쌍꼬리 부전나비의 알입니다. 알이 깨어나면 개미들은 더 바빠집니다. 이 개미들은 나비 애벌레에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더듬이로 보듬고 때로는 길 안내자처럼 보입니다. 이번에는 입으로 물기까지 합니다. 개미가 쌍꼬리 부전나비 애벌레를 물고 향하는 곳은 바로 개미굴입니다. 개미에 잡혀오는 나비 애벌레는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이제 개미에게 잡혀온 나비 애벌레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일 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찾은 개미굴에서 커다란 애벌레 한 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개미들을 피해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녀석이 1년 전 그 쌍꼬리 부전나비 애벌레입니다. 개미보다 작았던 몸집이 개미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개미들은 애벌레의 몸을 탐색하는 것을 좋아하죠. 특히 꼬리 끝에 한 쌍의 돌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돌기는 가는 털이 나 있습니다. 개미는 이곳에 비비는 것을 즐겨합니다. 애벌레는 가끔 나무 밖으로 오가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나무 속에서 개미와 보냅니다. 그런데 나무 속에서 어떻게 애벌레와 개미는 1년 동안 동거가 가능했을까요? 자세히 보니 개미가 애벌레와 주둥이를 맞대고 뭔가를 먹여주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약물을 토해내 먹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애벌레는 개미들이 토해내는 먹이를 받아 먹으며 자라왔습니다. 쌍꼬리 부전나비 애벌레는 개미의 보살핌으로 무사히 자랄 수 있었죠. 그런데 마스무라 꼬리치레 개미는 왜 1년 동안 애벌레를 헌신적으로 기른 걸까요? 그 해답은 쌍꼬리 부전나비 애벌레 꼬리에 난 한 쌍의 돌기 그 사이에 있습니다. 개미가 돌기 사이를 자극하면 나오는
꿀 성분의 액체를 받아먹기 때문입니다. 나비 연구가의 말에 따르면 이 액체는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고 말합니다. 비밀이 가득한 이 나무는 쌍꼬리 부전나비 애벌레와 마스머라 꼬리치레 개미의 공생의 무대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애벌레는 개미에게 길러지고 개미는 애벌레를 보살피도록 진화해 온 것이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개미들이 자신의 알을 물어뜯더니 그 알을 애벌레에게 가져갑니다. 쌍꼬리 부전나비 애벌레는 알을 받아먹습니다.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미의 보호 속에 개미알까지 먹던 애벌레는 때가 되면 개미 곁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개미는 언제나 애벌레 곁을 지키고 애벌레는 번데기에서 나비로 화려한 변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곤 개미를 잠시 떠나겠죠. 사실 이 모든 것은 쌍꼬리 부전나비의 작품입니다. 일부러 꼬리치레 개미들이 다니는 길목을 찾아 알을 낳은 것이죠. 개미가 애벌레를 깨운 것도 집으로 데려가 키운 것도 모두 예정된 순서였던 것이죠. 교활해 보이지만 이 또한 곤충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밀리미터의 세계.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냉정하면서도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세계입니다.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기발하고 때로는 잔인하게 보이기도 하는 사냥술과 생존 전략. 곤충은 작아서 신비로운 게 아니라 복잡하기 때문에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 곤충들이 살아가는 밀리미터의 세계는 절대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습니다.